자, 안녕하십니까. 주식회 탄도부동산 김혜성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요, 한국에서 베트남에 오실 때 베트남어를 어느 정도 해야지만 베트남에서 살 수가 있나요? 라는, 보통 어느 정도를 해야 되냐면요. 자격증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크게 이 베트남에서 베트남어로서 통용이 되는 자격증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네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보통 단체로나 그룹으로만 신청을 하는 거라 요건 빼고요. 개인이 할 수 있는 거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이제 OPI라는 시험이에요. 이 OPI라는 시험이 미국 기관에서 주최를 하는 시험입니다. 그래갖고 회화 시험인데 아무래도 이제 회화 시험이다 보니까 면접관하고 직접 통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30분 정도 통화를 하고 그 다음에 그 30분의 상대적인 평가에 의해서 자격증에 대한 등급이 나오는 거죠. 총 이제 1등급부터 10등급 이제 10개의 등급이 있는데요. 이 10개의 등급 중에서 제일 낮은 등급부터 제일 높은 등급까지 다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베트남에 오셔가지고 뭔가를 하시려면 OPI 자격증은 IL 등급은 나오셔야 됩니다. IL 등급은 나오셔야 되고, 이 IL 등급이 어느 정도냐면은 기본적으로 그냥 이제 아주 간단한 의사소통, 아주 간단한 의사소통 정도만 하실 수 있는 등급이고, 요거를 받아서 오시면은 이제 아무래도 여기서 조금 일을 하는데 편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공인중개사, 제가 이제 공인중개사 2기를 이제 모집할 거예요. 이제 11월 1일부터나 한 11월 한 말쯤부터 제가 이제 직접 2기를 수업을 할 거고, 근데 이제 이 2기를 하시는 분들, 1기 때는 베트남말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수업이 진행이 안 되고요. 보통 이제 2기는 저희들이 이제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베트남에서 만약에 진짜로 부동산을 하실 의향이 있으시다, 그리고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시고 싶으시다 그러시면은 OPI 시험을 아무리 못해도 AL 등급 이상은 받으셔야지만 저희가 접수를 받아줍니다. 왜냐하면은 수업을 너무 못 따라가면 안 되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회사나 다른 뭐 기업체에서도 요구하는 게 AL 등급 이상은 받으셔야, 물론 더 좋게 받으면 좋겠지만. 그리고 이제 이 OPI 시험 말고 OPIC 시험이라는 게 있어요. OPIC 시험. 이 OPIC 시험은 컴퓨터로 보는 건데, 이 OPI와 OPIC, OPIC에 대한 시험이 좀 다른데, 어떻게 다르냐면, OPI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베트남에 여행을 가봤냐, 여행에 가서 뭐가 좋았냐, 뭐 이런 것들을 묻는다 하면, OPIC 시험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에서 여행을 갔을 때와 한국에 여행을 갔을 때, 뭐 한국과 베트남에 여행에 갔을 때의 목적과 차이, 그리고 느낀 점, 뭐 혹은 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냐, 역사적으로 어떤 게 다르냐, 약간의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부분을 좀 묻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OPIC 시험이 조금 더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OPIC 시험은 최소한 OPIC 시험도 AL 등급 이상은 나와야지만 진행이 가능하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베트남어 능력 시험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현지에서 많이 취득을 해요. 한국에서는 부산 외대에서만 시험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현지에서 많이 취득을 하는데 A부터 C 등급까지 있습니다. A, B, C 등급. 한국에서는 A 등급 그러면 제일 좋은 거 같잖아요. 근데 베트남에서는 이제 A 등급이 제일 낮은 거예요. 그래서 C 등급이 제일 높은 거고, 과목은 4개를 봅니다. 말하기, 듣기, 쓰기, 독해 이렇게 보는데, 아무래도 A, B, C 등급에 대한 레벨이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 A 등급은 대학교 입학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 내가 말하고 싶은 거를 돌려서라도 말할 수 있고 일기를 쓸 수 있고,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신문을 딱 봤을 때 이게 대충 무슨 내용이겠구나 정도는 알 수 있는 정도, 그 정도가 이제 A 등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B 등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에 한 2학년 정도, 2학년에서 한 3학년 정도 되는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C 등급 같은 경우에는 졸업자, 현지 베트남 학과를 졸업한 사람들의 수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C등급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C등급은 굉장히 어렵고, 이 A, B, C 등급 중에서 이제 아무래도 굳이 뭐 여기서 중개사 자격증을 따려면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나요? 라는 분들이 계시는데, OPI 시험이나 OPIC 시험이나 어드밴스드 로우 정도는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AL 등급 이상은 나와줘야 여기서 공인중개사라는 걸 취득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실제로 여기서 이제 공인중개사 저도 있어요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격증을 한번 물어보세요. 웬만하면 OPI 시험을 다 봅니다, 여기서. 그래서 실제로 베트남어를 좀 여기서 하시는 분들, 더군다나 이제 저희처럼 이제 뭐 베트남 학과를 나왔다거나 이런 분들은 뭐 당연히 뭐 시험을 보면 공부 안 해도 시험에 당연히 어느 정도 레벨이 나오니까 하는데, 공인중개사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OPI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OPI 시험이나 OPIC 시험에
최소 AL 등급 이상은 나와야지만 시험을 베트남어로 취득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안 그러면 베트남어를 못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 쉽다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쉽지 않아요. 네, 베트남어로 보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편이고, 물론 한국보다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이제 베트남어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법률 자체를. 그러니까 굉장히 그게 자체가 일단 좀 많이 어렵고, 여기에 오셔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베트남어를 못 하셔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혹은 막상 딱 왔는데 베트남 말이 안 되니까 베트남어부터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베트남 말을 한국에서 하시고 오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한국에서 질문을 많이 하세요. 어디서 배워야 되냐? 어디서 배워야 되냐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제가 이제 많은 유튜브도 보고 베트남어 강사들도 많이 보고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 시원스쿨의 꼬수진 씨라고 있어요. 꼬수진 선생님이라고 해야 되죠. 그분이 저희 학교 선배예요. 저보다. 네, 저보다 이제 나이는 어리지만 학번이 선배이기 때문에 저희 선배님이신데, 굉장히 베트남말도 잘하시고 체계적으로 그 문법에 맞게, 수준에 맞게 아주 잘 가르쳐 주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혹여 OPI 시험이나 이런 거를 보실 때는 그 꼬수진 선생님이 굉장히 괜찮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뭐 이제 다른 분들도 물론 쟁쟁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제가 잘 몰라요. 제가 잘 모르고, 네, 이거 절대 광고 아닙니다. 광고 아니고, 네, 실제로 이제 그분이 정말로 잘 가르치시는 분이셔가지고, 네, 말씀을 드린 거고. 베트남에서 뭐를 하든 가장 중요한 건 베트남어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베트남어가 안 되시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네,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좀 배우시고 오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오늘은 이제 베트남어 자격증하고 뭐 시원스쿨 대표 강사인 뭐 꼬수진 선생님도 소개를 시켜드렸고 했는데, 자, 이제 곧 한국에 갑니다. 한국에 가서 정모를 할 건데, 정모하실 때 지금 이미 접수된 게 30명이 넘어요. 그래도 일일이 다 오셔가지고 제가 한 5시간을 잡아놨으니까 오셔가지고 개인적으로 물어보고 싶은 것들 물어보시고 상담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아파트 투자를 위한 상담은 안 해드리고 싶어요. 아파트 투자를 위한 상담은 직접 오셔가지고 한번 보시고 정확한 방법으로 한번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오시는 분들은 진짜 내가 베트남에 가고 싶은데 돈이 부족하다거나, 혹은 베트남에 자리를 잡고 싶은데 그것 때문에 베트남까지 가기는 어렵다거나, 뭔가 간절하고 뭐 이런 분들을 위해서 마련한 자리인 만큼 정말로 내가 베트남에 대해서 진짜로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예, 질문을 하시면 질문을 쭉 만들어 오세요. 뭐뭐뭐뭐 질문을 할지. 그러면은 제가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고, 뭐 가볍게 또 담소를 나누면서 이렇게 커피도 한잔 할 수 있고 하는 자리로 만들 테니까 편하게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모 때 뵐게요.